자, 오늘은 유닛 17 그리고 유닛 18에 주의해야 될 수동태, 특히나 동사어법하고 함께 출제가 되는 수능까지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패턴들이죠. 그래서 유닛 16에서 17에서부터 19까지 흔히 말하는 사형식이나 오형식의 동사들까지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목적어를 2개 갖거나 목적격 보호를 갖는 동사의 어법들을 먼저 정확하고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돼. 암기하고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동사들을 수동태로 썼을 때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반드시.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영역에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구동사라는 거예요. 구동사라는 거는 동사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뒤에 전치사나 특히 부사가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연기하다, put off, 누군가를 돌보다, look after, 뭔가를 이제 bring 혼자만 쓰면 가져오다지만 양육하다, bring up이 된다. 또는 누구를 존경하다 그러면 look up to. 근데 얘네들은 고등학교 가고 모의고사를 보면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한, 특히나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서술형으로 묻는 동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지금부터 미리 정리해 두면 갈수록 영어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시험 영어가. 자, 그럼 이 동사들을 수동태로 만들 때는 앞에 있는 이 녀석만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로 쓰고 나머지는 up to를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뒤에 행위자를 나타내는 by가 붙으면 전치사 to하고 by가 2개가 나란히 나와 있네. 이 구조가 너무 낯설단 말이죠, 우리 눈에.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일단 기억해 둡니다. 자, 첫 번째는 미루어졌다. put off는 연기하다, 미루다예요. 그럼 미루어졌다라는 거는 일단은 시제 판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과거잖아, 그죠? 그러면 피크닉이 was. 미루어졌습니다. put의 과거분사는 put이에요. put off. 그 다음에는 by가 나오겠죠.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이 put off하고 by하고 2개가 나란히 나오니까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2개가 나란히 나오지? 하고 낯설게 느끼기 때문에 그냥 틀렸다라고 착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는 돌봐질 것이다라는 건 미래겠죠. 그러면 will. 돌보아지는 거니까 개가 looked after. 누구에 의해서 by. 그 다음에 그 쌍둥이들은 양육되어 왔다라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have been, bring의 과거분사죠. brought up, 양육이 되어져 왔는데 by. 그래서 이 구조들을 그냥 숙제하듯이 보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동사 이해하고 그 수동태 구조까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봅니다. 문장을 눈에 자꾸 넣어야 돼. 자, 그러면 수동태 표현에 주의해서 알맞게 해석을 하라. 자, 그는 교차로에서 was run over. 자, 그럼 일단 구동사를 알아야죠. run over는 뭐야? 자전거나 자동차나 이런 게 치다입니다. 차가 사람을 치는 거, 동물을 치는 거. 그래서 자전거에 치였다라는 거죠. 자전거에 치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치였다. 그 다음에 그의 성공 스토리는 is known,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to people인데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래서 be known to라는 구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유명해지다. 그래서 알려졌다, 알려져 있다. 자, 그 다음 이 said that이라는 건 구문 형태로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그렇다라고 원래 구조는 뭔가 하면 people,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면 aging, 노화는 관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자, be related to는 어디에 관련이 있다요. 그래서 caloриes인데 consumed, 우리가 섭취한 또는 우리가 소비한 칼로리와 관련되어 있다. 관련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렇게 말해진다는데, 말 그대로. 근데 기본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리고 be related to라는 구문도 꼭 기억을 해둡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우리가 수동태 뒤에는 흔히 행위자의 by가 따라 붙지만 전치사가 by가 아닌 다른 전치사를 쓰는 형태들인데, 이 구조는 선생님이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의 구문으로 기억하면 쉬워.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에 기쁘다 그럴 때 사람의 만족이나 기쁨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전치사 with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be pleased with, 그 시험 결과에 만족스럽다, 기뻐하다. 그리고 어디에 종사하다. 종사하는 게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것 또는 어디에 관여하는 것 모두 engaged in이라고 했어요. be engaged in.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다 be scared of가 됩니다. 어둠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the man is known. 이 구조는 구별해야 돼요. by하고 for가 따라 나올 때 for 뒤에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로 유명해요. 근데 by 뒤에는 자격이 나옵니다. 뭘로써?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구라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for 뒤에는 그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따라 나올 테고, 그리고 by 뒤에는 그 사람의 자격이 따라 나온다. 뭐뭐로. 자, 그 다음에 유닛 18에서는 자, 수동태 구조 뒤에 목적어가 남는다. 그 말은 원래 목적어가 2개 나와요. 특히나 우리가 흔히 동사어법에서 give나 send 같은 동사들이 A라는 사람에게 간접 목적어, B라는 물건을 직접 목적어. 그럼 A가 수동태가 되면 A가 is given,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무엇을 받아요? B를 받았다라고. 목적어가 2개 있던 동사들은 수동태 구조 뒤에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녀석이 남을 거란 말이죠. 뒤에. 그 구조들을 이제 함께 공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자, you will be sent가 나오죠. 그러면 너는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죠. 무엇을? 너에게 보내질 것이다도 괜찮아요. 근데 an email입니다. with a file. 파일 하나가 첨부된 이메일을. 그래서 첨부된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딸이 was offered, offer는 제공하답니다. 그래서 offer가 A에게 B를, 그렇죠? A full scholarship은 전액 장학금이에요. 그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was offered, 제공받았다. 그렇죠? 과거니까 제공받았다. 그 다음에 I'm being paid. 그래서 pay도 사실은 A에게 B를 지불하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지불을 받고 있는데 $10 per hour, 시간당 10불의 돈을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겠죠. And my part-time job. 우리식으로 하면 아르바이트입니다. part-time job은. 자, 그 다음에 they are going to be told information이에요. 그 정보를. 이때는 뭔가 하면 tell이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말해주다죠. 그래서 그들은 제리에 의해서 그 정보를 듣게 될 것이다. 말해지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초콜릿 상자, 한 상자가 has been ordered, 주문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남자친구에 의해서. 그럼 한 상자가 남자친구에 주문이 되었다. 나를 위해서. 자, 이 구조는 뭔가 하면 이 order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주문하다 이 개념인데, 이때는 B라는 녀석을 주어로 놓은 거예요. 자, B라는 물건이 is ordered, 주문이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이제 bought, buy라든지 또는 made 이런 동사들이 수동태가 되었을 때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고 전치사를 for를 쓰라고 했던 거. 나를 위해서 주문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고 그 다음 조건 영작을 보는데, 자, 야구공이 자, 내게 던져졌다. 그러면 throw라는 동사의 수동태가 되겠죠. 던져졌어요. 그러면 was thrown. 시제는 과거일 테고, 내게 to me.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어디로 라는 방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to를 쓴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 아들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나는 배웠다죠. 자, 그러면 배웠다는 시제가 과거인데 여기서 배우다, teach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가르치다죠. 그러면 내가 배웠다는 과거니까 was taught. 그 다음에 B가 남아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을? 정직과. 그래서 honesty and diligence를 by my parents, 부모님들에 의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메시지가 남겨졌다. 남기다라는 동사 leave의 법이 뭐였다? leave. A에게 B를 남기다라고, 목적어에게. 그러면 여러 메시지들이 B가 지금 주어져 온 거지. 그러면 남겨졌어요. were left. 과거. 이렇게 수일치 항상 주의하고. 쌤처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were left, 남겨졌는데 4개 남겨졌죠. 근데 여기는 전치사가 for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for me, 나를 위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구나. 자, 여기서는 시제가 남겨져서 지금까지 있었다고, 이게 그 과거, 지금 의미상으로는 그냥 과거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현재 완료로 have been left, 남겨져서 지금까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참고만 해서 보고 개념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위해서, 그렇죠? 셰프에 의해서 요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채소, 스튜가 요리가 될 거다라는 건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 will be cooked가 되죠.
근데 이 cook이라는 동사는 A에게 B를 요리해 주다. 그럼 B가 is cooked, 요리가 될 때 A를 위해서 for를 쓰는 동사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will be cooked, 누구를 위해서? For the vegetarians,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중이다.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give라는 동사가 A에게 B를 주다고 그 수동태가 되었죠. 그러면 are being, 지금 받는 중이다라는 건 지금 현재 given,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lesson, 수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re being given lessons about Korean history, 한국 역사에 관한, 한국사에 관한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받는 중이다. 자, 이제 19번에서는 수동태 구조 뒤에 명사나 형용사의 보호가 남는다라는 건 어법 자체가 이 동사들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도. 그래서 모든 동사들이 보면 목적격 보호를 데리고 다니는 동사들이에요. 여기 나온 make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할 때는 문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동사법으로 make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지금 simple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나왔죠. 그래서 모든 이제 도로 표지판들은 should be made simple.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should라는 조동사 이미 그대로 가져가서 단순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ll이라는 동사는 call A, B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그러면 A가 B라 불리다. 그러면 Maldives is called paradise. 천국이라고. 휴양의 천국으로 불린다. 관광객들에 의해서. 천국으로 불린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nsider. 우리가 다 했던 동사들, 쌤 이거 할 때마다 항상 지금 이거 해두면 수능까지 동사법이 쉬워진다고 항상 말하던 동사. 지금도 우리가 책이 바뀌고 자료가 계속 바뀌면서 하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시험에 출제된다고 하던 동사들은 일정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것들을 집중해서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만들라는 거야. consider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라, 여기다. A를 B라, 여기다가 되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has been 여겨져 왔습니다. dangerous, 위험하다고. to humans,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인간에게는 아주 위험하다라고 여겨져 왔다. 그 다음에는 Smith가 appoint, 임명하답니다. 그래서 appoint가 A를 B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이때는 보통 직책이나 뭐 지위가 나오겠죠.로 임명하다. 그럼 임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will be appointed, 임명될 겁니다. President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회장으로. 그래서 회장으로 임명될 것이다. next year, 내년에. 그 다음에 live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그래서 dirty가 지금 목적격 보호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부엌이, 주방이 was left, 어떤 상태로 dirty, with mud, 그 진흙으로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져 있었다. 더럽혀져 있었다라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 더러운 상태로. 그래서 더럽혀져 있었다. 또는 더럽힌 상태로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서는 자, 그 회사의 결정은 직원들에 의해서 부당하다고 느껴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사를 찾아야죠. 결정이 느껴졌습니다. 느껴졌다라는 건 느낀 게 아니고 결정이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건 수동태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feel이라는 동사의 어법이, 이거 어법을 모르면 그냥 단어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was felt, 느껴졌다. 그 다음에 부당하게, 부당하다. 그러면 부사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feel이라는 동사가 뭐예요? 우리가 지각동사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어떠하다? unfair. 부정하다라는,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부당하다라는 목적격 보호가 남겠죠. 그렇게 써줘야 한다. 어법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7번에는 그 실종된 missing child가 발견이 되었다. 과거겠죠. 그러면 발견된 거는 과거의 수동태인데 was found. 이 find나 keep이라는 동사는 셈이 항상 중요하다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 것을 알아내고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안전한 상태로. 그래서 safe라는 형용사 보호가 따라 나와야죠. 원래 문장은 이제 그 공원에서 found 다음에 the missing child가 safe, 안전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was found safe가 돼. 그 다음에 선출되었다. elect라는 동사도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아까 appoint는 임명하다였죠. select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 자리로 선출하다, 선택하다. 그러면 제이슨이 선출이 되었다라는 건 과거겠죠. 그래서 was elected,
뭘로 선출이 되었을까? 우리의 리더로. 그럼 그대로 our leader를 써주면 돼요. 자, 9번에는 여겨진다. 이 believe라는 동사나 think라는 동사도 A를 B라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믿다, consider 다 같은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당, 설탕이나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은 여겨진다라는 게 현재 시제가 되겠죠. 그러면 is believed 어떠하다고 harmful이라는 목적격 보호를 그대로 써서 해롭다라고 여겨진다. 그 다음에 10번에는 지명될 것이다. 지명하다는 동사 name이 이름을 부르다도 있지만 A, B, A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지명하다죠. 그러면 그가 지명될 것이다.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 will be named. 최우수 선수라는 건 MVP가 됩니다. Most valuable player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he will be named 지명이 될 건데 뭘로? Most valuable player of the season. 이번 시즌의 MVP로 지명이 될 것이다. 자, 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동사어법 그리고 구문에 강해져야 시험 영어가 쉬워진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하고 지금 나오는 동사법들 물론 우리가 겨울방학에 다음 단계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수능까지 충분히 커버가 되는 형태로 하겠지만 그건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 배웠던 것들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쉬워져요. 모든 걸 새로 배우면 힘들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배웠던 것에다가 조금 더 추가하는 거 양념 몇 스푼 더 추가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가 갈수록 쉬워져요. 잘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17에서 18까지 수업 마치겠습니다. 19번까지 마칩니다.